오늘은 단군 할아버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아마 이제 뭐 거의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한 두세 번째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1년 초에 벌써 18년이 지났으니까 한참 지금 읽어보니까 내용이 많이 바뀐 상황도 있고 또 여전히 그대로인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들을 이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우리 사회에는 단일민족이라는 신화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2006, 70년대에는 압도적이었고, 또 제가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좀 6, 70년대에 비해서 약화되긴 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라는 한 분의 조상으로부터 퍼져나왔나? 혈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단일민족으로 연결이라고 할 만큼 연결되어 있나? 민족적 동질성이 아주 강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네. 자, 이제 단군 할아버지 뭐 얼굴을 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은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려진 거기 때문에 그려진 거죠. 그래서 상상의 그림인데 수염이 저보다 훨씬 멋있습니다. 표준영정이라고 흔히 그러나요? 뭐 그렇게 해서 단군 할아버지 치면은 여기서 늘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다민족 국가, 그런데 단일민족은 환상일 뿐이다. 이제 그리고 그런 이제 신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제 제가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단일민족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한 거는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의 안 했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대한민국사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물꼬를 튼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은 상식이 돼버린 얘기, 물꼬를 튼 것들이 조금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도 최근에 나왔죠. 한반도에 단일민족은 없었다. 그래서 이익은 박사가 고대사 전공자인데 고대 한반도로 온 사람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단군 할아버지 자손, 그런 거 역사적으로는 증명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죠. 한반도 단일민족 신화는 만들어진 역사다. 이제 이런 얘기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군 할아버지라고 하는 거하고요, 한자로 국조 단군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저기서 조자는 할아버지 조자도 되지만 태조 이성계 할 때, 그러니까 태조란 뜻이죠. 그러니까 왕을 붙일 때도, 그래서 그거는 처음 나라를 세운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조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신화냐 역사냐를 갖고 논쟁이 있습니다만 고조선을 처음 연 인물을 우리가 다 단군으로, 그건 역사학계에서도 다 받아들이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국조 단군이라는 얘기는 가능하지만 단군 할아버지가 되어버리면 저 조자를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사전에서 두 번째 뜻으로서 나라를 세운 사람이라는 뜻인데 우리 저걸 할아버지로 표현을 해버리면 우리한테 단군이 진짜 할아버지처럼 친숙하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 이제 이런 그 얘기를 많이 쓰고 있고 동화책, 그림책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계보도를 생각해보자. 그럼 나에서부터 아들, 딸, 또 아들, 딸, 아들, 딸 해서 이제 이렇게 둘씩만 나와도 4대, 1대, 2대, 3대가 되면은 8명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3대 내려가면 6촌이 되는 거죠. 내 아들, 손자, 증손자. 그렇게 되는데 실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저 정점에 내가 있지만 단군 할아버지에서부터 이제 쫙 퍼져나가는 것으로 퍼져나가서 저 끄트머리 어딘가에 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더 맞지 않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났는데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계시고 또 각각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 네 분한테는 또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계시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단군 할아버지 때까지 올라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상이 있는 거죠. 내가 한 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물론 그 중간에 중복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숫자야 그만큼이 나올 리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상당히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계보도는 맞지 않다 하는 거고요. 자, 우리 환웅에 내려올 때 우사, 운사, 합쳐갖고 3,000명이 내려왔다,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은, 저런 분들, 저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올 리야 없지만, 어떤 새로운, 이제 한반도에 어떤 지배적인 집단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 숫자가, 몇천 명 규모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후손인 것이지, 단군 할아버지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그 후손은 아닌 거죠. 근데 또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이다라는 거를 부정한 재밌는 얘기들이 있죠. 자, 우리 고준몽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박혁거세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래서 태어났죠. 예? 그리고 또 김수로왕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래서 태어났죠. 예. 그러면은 이게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단군 할아버지가 알을 낳았어야죠. 근데 단군 할아버지가 알을 깠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생설화라고 그러죠. 알에서 태어났다는 건 바로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렸다는 건데 다 각각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지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으로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세워졌다는 의식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라는 그런 단일 민족의 신화는 생긴 지 한 100년 조금 넘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 중에 혹시 호랑이나 곰이 태어난다면 또 말이 될란가 모르지만 알이 난다는 건 역시 이상하죠. 우리 경주 김씨 시조 이름은 뭡니까? 우리 김씨, 우리 대한민국에서 김씨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김씨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김해기 씨 계통이 하나가 있고 김씨 중에서 제일 많은 건 김해김씨죠. 그런데 나머지는 다 경주김씨에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경주김씨의 시조가 김알지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지 알만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 난생설화라는 건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라는 그런 관념은 극히 최근에 생겼다 이거예요. 제가 한가입니다만 우리 한가하고 기씨의 선우씨가 혼인을 안 해요. 그게 조선시대 또 최근까지도 혼인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조상이 같아요. 동성동본 불혼하는 거를 성이 다르지만 적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 기자의 자손이래요. 기자는 단군의 자손입니까? 아니죠. 중국 사람이죠. 우리나라에 보면 중국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성씨가 많아요. 그런데 전 역사학자로서 저 문헌을 믿을 수는 없죠.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족보에 실려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사실 믿기 어려운 대목들이 많습니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니죠. 여기 한국의 귀화성씨 같은 책들이 있는데 우리 다양하죠. 여진족, 우리 청해씨, 퉁두란 나오죠. 우리 용의 눈물에 보면은 퉁두란 같은 사람이 청해씨인데 여긴 여진족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청해씨 제법 듭니다. 우리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우리 이은 감독, 명필님의 이은 감독도 청해씨고, 그 다음에 사인의 김일성 거기는 본가는 잘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몽골 출신도 있고 위구르 출신도 있고 우리 설씨 집안들. 그 다음에 중국 출신은 여기 이제 2개만 썼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그건 뒤에 보이고요. 베트남 출신들, 화산이 씨. 이거 한국에 베트남의 왕자가 나왔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화산이 씨들이 또 베트남 가서 장학금도 주고 크게 했었습니다. 제가 화산이 씨 중에도 친한 사람이 있고요. 덕수장 씨는 아라비아에서 왔어요. 중동에서. 그러니까 또 일본에서 온 사람들, 우르김 씨라고도 그러고, 또 충주김 씨는 아예 본관이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 박정희 시대 때 아주 공안 분야에서 아주 실세였던 중앙정보부 차장, 내무장관, 법무장관 지낸 김철 씨 같은 사람이 충주김 씨.
일본 그 후손입니다. 이제 이것만 봐도 그렇고, 기록만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참 말하기 거북합니다만, 여러 차례의 전쟁을 거쳤잖아요. 몽고가 쳐들어오고, 거란이 쳐들어오고, 여진이 쳐들어오고, 뭐, 일본이 쳐들어오고, 청나라 쳐들어오고, 그런 전쟁을 거치면서 이 땅에, 불행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많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단군 할아버지 자손은 아니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가능할 거예요. 우리가 지리적으로, 좀, 반도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의 유민이, 그러니까 발해가 망한 이후에 유민이 고려에 들어온 거 이후에 1000년 동안에 대규모 유민이 없었죠. 전쟁은 있었지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아마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민족적 동질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동질성이 강하다.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단일 민족이라는 거하고는 거리가 영 멀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요새는 더더군다나 아니죠. 요새는 외국인들이 우리 성을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귀화해 갖고 성을 만드는데 본관 창설이 가능해졌습니다. 창성, 창본. 성도 그 전에 없었던 성을 만들 수가 있어졌고, 본도 만들 수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새로운 성, 새로운 본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성씨가 몇 개였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258개다, 300개가 된다. 더 세밀하게 찾아보니까 인구 몇 명 안 되지만 10명, 20명 되는 성씨들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한 300개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성이 몇천 개, 몇만 개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외국인 독일 이씨, 연인, 영도하 씨, 아이고, 요새 좀 고생하고 있죠. 창원 김씨, 구지신 씨, 신의 손이 구지신 씨네요. 청양호 씨, 예,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 그래서 조선족들은 또 본관을 영등포로 택하는 분들도 많다고 그러네요. 예. 이건 뭐냐면은 중국에서 귀화한 성씨들인데요. 보면 우리 아주 흔히 보는 강씨, 나씨, 노씨, 마씨, 도씨, 민씨, 모씨, 방씨, 백씨, 사공씨, 석씨, 동씨, 신씨, 안씨, 여씨, 오씨, 수두룩백백이에요, 수두룩백백. 그러니까 이 본관에 중국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다 믿을 건 아니에요. 본관, 족보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다 믿을 건 아닌데, 조선시대에는 이제 족보를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정리하기 시작한 게 16세기 경인데, 16세기, 17세기 경에 이제 족보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이전에 족보 없습니다. 저희 한가 족보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고려시대 500년 동안에 7대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500년 동안 7대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도 저희 직계 조상님께서 손을 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들긴 만들었지만, 이거는 기록이 없어서 엉터리로 만들었다. 짜고치려면은 한 20몇 대로 맞췄을 텐데, 역사적 인물들 끼워넣어갖고 했을 텐데, 그러질 않고 그냥, 시조에서부터 대를 이어졌다는 것 정도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조선시대에는 단일민족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 아니라 우리 중국에서 왔어. 이게 오히려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씨들 중에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자는 실제 중국에서 오지 않았지만 그 조상을 역사 기록에 있는 사람하고 갖다 붙인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불과 100년쯤 된 기록이다. 개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건 슈미드라고, 토론토 대학 교수가 제국 그 사이의 한국이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이제, 저 책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 학자들도 대충 단일민족 개념이 나온 건 한 100년 조금 넘었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에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백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조선시대에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라고 얘기했다간 이렇게 돼요.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저거는 이제 사극에서 나온 그 만적의 난 때 이제 일어났던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